은퇴 이후 삶의 재발견 65세 이상 계속 근로의 다차원적 가치 분석 보고서. 서론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일하는 노인의 이중적 현실. 한국 사회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과 함께 일하는 노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낳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11년 15.7%에서 2021년 22.0%로 크게 증가하여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한국의 고령층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활력의 이면에는 심각한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0.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노동이 상당 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의 성공 모델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노후를 지탱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적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65세 이후 근로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다면적인 가치를 경제적, 건강적, 관계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자 근로 환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측면 빈곤 해소와 자립을 넘어선 사회적 활력. 고령층의 계속 근로는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동시에 초고령 사회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1.1. 노인 가구 소득 구조의 혁신적 변화. 근로소득의 핵심 소득원 부상. 최근 발표된 2023년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보고서는 한국 노인 가구의 소득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노인 가구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5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16.9%에 불과했던 근로소득 비중이 1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노후 소득원이었던 사적, 이전 소득자녀 등에게 받는 경제적 도움의 비중은 같은 기간 39.8%에서 9.2%로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노후 부양 패러다임이 가족, 의존적 모델에서 개인 자립적 모델로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를 넘어 가족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노인이 근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는 곧 노인의 자존감 향상 및 가족 내에서의 역할 재정립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의 증가와 청년 실업 문제 는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정서적 자립을 꼽기도 한다. 1.2.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 탈출의 핵심적 열쇠. 고령층이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가장 큰 동기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57.1%와 생계비 마련 77.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고령층의 근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행위임을 보여준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현실 속에서 근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일부 고령자는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단순히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주체로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근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자 개인은 더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이중 취업 근로자나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도 근로기간 단절이 없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고령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1.3. 사회적 기여 노동력 부족 완화 및 부양비 절감.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는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기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기적인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고령층 부양비 감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 고령 인구가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재편될 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이는 고령 근로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및 정신적 측면 활동적인 삶이 주는 긍정적 효과. 65세 이후의 근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웰빙 요인으로 작용한다. 2.1. 신체 건강 증진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량 증가. 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근로활동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도 일자리 참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근로활동은 노인의 건강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출퇴근과 업무 활동은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고 이는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한 연구에서는 85세에서 99세의 초고령자들도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경우 인지 수행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근로활동이 이와 유사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틀니,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2. 정신적 웰빙 및 인지 기능 유지 역할 없는 역할 상태 극복.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역할 없는 역할로 레리에스에스 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재근로 활동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특히 5065세 연령대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66세 이상에서는 주의 집중 및 계산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의 인지 능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노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근로 활동이 무기력감, 우울증,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업무 강도가 낮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적어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정신 건강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일 자체의 스트레스가 아닌 사회적 연결과 루틴이 주는 긍정적인 자극이 노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 노인은 무료함과 우울증으로 죽고 싶었다고까지 느꼈지만 일자리 참여 후 이러한 감정이 해소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2.3. 일하는 즐거움과 무료함 해소 비경제적 이유의 중요성 재조명. 고령층의 근로 희망 동기 2위는 일하는 즐거움 34.7%이며 무료에서라는 응답도 4.1%를 차지했다. 이처럼 근로활동은 생계비 마련이라는 가장 절박한 이유 외에도 일의 즐거움과 무료함, 해소라는 중요한 비경제적 동기를 제공한다. 이는 근로가 단순히 경제적 수단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취감, 소속감, 그리고 자기개발을 충족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관계적 측면 사회적 연결망 확장과 가정 내 역할 재정립. 은퇴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가정 내 역할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근로활동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1. 사회적 관계의 재구축 고립감과 외로움 해소. 고령층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다. 근로활동은 강제적이고 규칙적인 사회적 접점을 제공하며 이는 은퇴 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계속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낮은 환경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망이 2017년 57.1%에서 2020년 93.6%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관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3.2. 가정 내 존중과 독립성 확보.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된 고령자들은 가족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존중받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독립이 곧 주체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를 통해 얻는 수입은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는 가정 내에서 노인의 발언권과 결정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 더 이상 가족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존재로 역할이 재정립되는 것이다. 이는 세대 간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인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한다. 4. 현황과 과제 지속 가능한 고령자 근로 환경을 위하여. 고령자 근로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동시장은 고령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적, 사회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노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4.1.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실적 한계 고다자, 임계장이 된 노인들. 높은 고령자 고용률의 이면에는 고용의 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65세 이후 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15% 이상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기준 노인 취업자 중 단순 노무직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층은 저임금, 고위험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의미의 고다자나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인 임계장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러한 현실은 고령자들이 하루만 아파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60대 이상 노인의 산재 사망자 수가 전체 연령을 통틀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동 환경이 위험하다. 에 따르면 고령자 근로자 중 2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방증한다. 4.2. 연령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의 장벽. 고령층에 대한 창의성이 낮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편견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 9명 중 1명꼴로 직장 내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 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는 법률적 제도가 모든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별은 고령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여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4.3. 디지털 격차와 재교육의 어려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벽이 된다. 그의 지적처럼 중장년층에게 배움은 더 이상 교양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자의 기존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을 포함한 질적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표 2 고령층 근로 희망 동기 및 노인 가구 소득원별 구성비 변화. 근로 희망 동기 2022년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 노인 가구 소득원 2020년 근로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표 3 고령 취업자의 주요 직업군 및 고용 형태 2021년 직업군 단순 노무 종사자 고용 형태 6,574세 75세 이상. 표 4 노년기 근로활동의 신체 정신적 긍정 효과. 효과 범주 신체 건강 증진 정신적 웰빙 인지 기능 유지.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5세 이후의 계속 근로는 개인의 경제적 자립,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사회적 관계망 확장,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존중감 회복이라는 다면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층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적 문제, 연령, 차별 그리고 디지털 격차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고령층의 근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실질적 정책 제언.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 유인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 취득 상실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노인 친화적 직업 훈련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고령층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 스스로가 경력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연령차별을 문화적으로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다자나 임계장과 같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한다. 노인 친화적 일자리 모델 발굴.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단순 노무직에 그치지 않고 노노케어나 숙련 기술 전수와 같이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